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난세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21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부는 해와 달. 한자 빨글명을 보면 해와 달이 나란히 있다. 낮에 뜨는 해는 남자를 상징하고 밤에 나오는 달은 여자를 상징한다. 해와 달이 나란히 놓여 밝을 명자를 이룬다. 달월이 날일자 밑에 놓이거나 위에 놓이면 밝을 명을 만들 수 없다. 밝을 명처럼 부부는 대등한 관계여야 가정이 밝아진다. 밝기를 생각할 때도 얼핏 생각하면 해가 뜨는 낮이 달이 뜨는 밤보다 훨씬 밝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밝음의 기준이 내 주변이면 낮이 밝지만 먼 하늘의 총총한 별들이 있는 곳이 기준이 되면 밤이 훨씬 밝다. 밤낮을 밝히는 해와 달처럼 남녀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 환하고 화기가 넘치게 된다. 나는 그동안 유교의 삼강오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왔다. 주지하다시피 삼강이란 임금은 신하의 어뜸이요 남편은 아내의 어뜸이 되며 부모는 자식에게 어뜸이 된다. 는 세 가지이다. 이 중 부의부강은 옳지 않다는 게 내 지론이다. 부부는 대등한 사이여야지 한쪽을 더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삼강의 구체적 표현이 오륜인데 삼강의 부의부강과 오륜의 부부유별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삼강오륜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다.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구별이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 별은 사돈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돈관계는 대등한 관계이지 높낮이가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륜에는 부부유별이라는 높낮이가 없는 관계로 표현해 놓고 삼강에는 높낮이를 둔 부의부강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 남편과 아내 이전에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아기 낳는 일을 하라고 할 수 없고 큰 힘이 필요한 일을 아내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남편은 주로 집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해왔다. 자연적인 역할 분담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된다. 우주 대자연에는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겨 있으며 인간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발글명의 글자에서 보듯이 해와 달은 음양 관계이면서 대등한 관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해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밤이 되면 사라진다. 반면에 달은 밤에 활동한다. 해와 달을 부모라고 하면 지구는 자식에 비유할 수 있다. 해는 지구를 변함없이 날마다 비추어 주기만 하면 된다. 달은 한 달 내내 변화를 보이며 지구의 바닷물을 움직여 바다가 살아있게 하고 지구의 생명체에 생체 리듬을 부여하여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한다. 해와 달이 이렇게 각기 다르게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조화가 일어나 지구라는 생명체가 유지되고 그 속의 온갖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된다. 공간적으로 해는 먼 곳에서 일을 하고 달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여 지구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지구에서 해와 달을 보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남편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깥의 일터이다. 밖에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큰 소리도 치고 목에 힘도 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집 안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권한이 있다. 집안은 아내의 그라운드이다. 가정에서 아내가 편안하고 어머니가 안정되어야 집안이 안정되고 활기도 있게 된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뜻이다. 집안에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은 못난 남편이다. 아내도 밖에 나가면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조화를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자연의 이치이다. 지구에서 보는 해와 달의 크기처럼 자식이 보는 부모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가온다. 한편 부부 간 구별은 부부 사이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생활에서의 남녀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이나 지위에 인위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성이라도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조직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거나 제한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성평등 정책이 성차별을 부르면 안 돼.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을 없애는 것은 공정과 공평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여성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성이 차별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공정이다. 우리 헌법도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부를 둔다든가 성인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다. 양성 가운데 한쪽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굳이 성인지 예산을 덜 먹일 필요도 없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녀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를 따로 두는 남성 화장실과는 달리 여성 화장실은 칸막이실을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공공연히 성인지 예산이니 하여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 여성부의 존치는 국민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 정부의 부처는 누구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여성부를 정 두려면 남성부도 두고 아동부, 노동부도 두는 게 행평성에 맞다. 여성부를 둔 자체가 남녀 평등권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이 있다. 여성부의 존재는 이 모든 원칙에도 어긋난다.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남녀의 구분 없는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에서도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국가가 침해하고 위배해서는 안 된다. 격에 맞지 않는 여성부. 여성부를 폐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나 행정부에 막먹는 부서급으로 중앙부서를 설치한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장관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속하는데 모두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부가 최근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가족과 청소년 문제 등도 담당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이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부서로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이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여성의 복지와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니며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던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대상이다. 굳이 격에 맞지 않는 여성부라는 중앙부서를 별도로 두어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분란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여성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담당 부서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회통합을 이루는 균형 잡힌 정책. 사람은 누구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어릴 적에 딸이라고 가족으로부터 심한 홀대를 받고 자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 커서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았다. 차별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주는 일이다. 국가에서 설치한 여성부나 여성만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닌 남성,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전에 딸에 대한 가정의 차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성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성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성의 역차별에 소외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부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고 여성 정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 넘쳐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여성부와 여성 정책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만을 넘어 여성 혐오 정서로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질세라 여성들도 남성 혐오로 맞불을 지르고 있어 남녀 간의 깊은 갈등의 골까지 생겨난 점이다. 국가 정책이 성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전부 국가 여성부 설치와 여성 정책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부의 설치나 편향된 정책에서 유발된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는 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특정 성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평등의 문제처럼 정책 대상에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균형을 잃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일 가운데 정당이 총선 후보를 30% 이상 여성으로 출마시키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장관직이나 의원직에 여성을 몇 프로 이상 할당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법을 만들고 심지어 민간 기업에까지 여성 할당제를 강요하는 식으로 성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쉽지 않았던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것은 조금 더디더라도 법이나 정책보다 교육과 사회적 각성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 진출은 성별을 떠나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 성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오해나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온 남성에게 부여하던 군 가산점을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것을 상기해 볼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 할당제를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따라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회 갈등이나 사회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 안정과 통합이 저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헌법 준수 차원에서든 사회 통합 차원에서든 특정 성에 치우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여성들이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여기에 남녀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와 같은 강제적 법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차별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좋다. 남성에게 역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강제적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여성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차별을 없애겠다고 제도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